가봅시다. 7시 53분. 다시 보기 끊고.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어서 오시고요. 어제 메이저리그 깔끔했고, 뭐 축구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말 또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결과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결과 도출이.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분석하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도 나름 잘 고민해서 분석 끝나고 잘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어제 말씀드린 템파베이도 잘 들어왔고, 라방에 오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매일은 안 되고 솔직히, 왜냐면 저도 애매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뭐 이번 주 방송할 때마다 추천 드렸는데 매일 해드린다는 뭐 장담은 제가 당연히 못하고, 어쨌든 최대한 좋은 거 있으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라방 좀 많이 찾아주시고 형님들 가봅시다. 축구부터 첫 번째, 스위스 대 이태리 16강이고요. 진짜 박빙의 대결이네. 스위스 대 이탈리아. 엄대 엄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탈리아도 어쨌든 간에 올 유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몇몇 자원들 이탈에 대한 좀 삐그덕거림이 있었고, 실제로 뭐 지난 경기 크로아티아전도 솔직히 진짜 마지막에 간신히 어떻게 넣어가지고 기회 살려서 물을 띄워가지고 또 이렇게 됐고, 뭐 스페인전은 완전히 좀 졸전 느낌이었죠. 알바니아 상대로 굉장히 고전 끝에 또 승리를 거뒀었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흐름에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스코틀랜드 상대로 무승부를 캔 건 아쉬웠습니다만 독일 상대로도 거의 뭐 잘 잠궈서 승리할 뻔했고, 제가 뭐 독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강하다 싶으면은 내려앉아가지고 수비적으로 상당히 잘 비빌 수 있는 팀입니다. 지는 줄 알았잖아. 저때 무승부으로 가서 우리 10배짜리 먹었죠. 저때 주력으로 메인 10배짜리. 그랬던 부분인데, 뭐 어쨌든 스위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뭐 사실 뭐 월드컵도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뭐 볼 게 없었는데, 스위스가 이 토너먼트 16강이든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연장전을 존나게 많이 가는 팀이에요. 연장전을 진짜 밥 먹듯이 연장해 얘들은. 예전에 그 뭐야, 지난 유로였나? 지난 유로 때도 16강 8강 다 연장 가서 승부차기 갔던 것 같은데, 8강에서 스페인한테 승부차기로 졌고 16강에서 어디였더라? 독일 상대로 승부차기 이겼었나? 아무튼 간에 뭐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연장을 많이 가요. 그래서 가장 뭐 조금 그냥 묻짚고 치우기 좋은 경기기는 해. 냉정하게. 무배당 떨어졌네. 그래서 형님들 잘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무승부에 60몇 프로가 몰렸네. 해외 쪽에서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찍고 보는 거야. 5번 경기하면 3번 연장 가거든 이 새끼들. 토너먼트에서 진짜로 5번 하면 4번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주구장창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이탈리아가 지금 당장에 뭐 조별 예선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 솔직히 스위스의 뭐 수비를 뭐 크게 공략할 수 있을까? 물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또 강한 수비에 또 고전할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무승부까지 포함할 수 있는 프랜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프랜 사이즈로.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뭐 측면 쪽에, 수비 쪽에 이제 위드머가 빠지는 부분이고 오늘 출전 정지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또 그 크로아티아전에 마지막에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던 수비 쪽에 이제 칼라피오리, 뭐 상당히 좋은 선수죠. 이번에 이제 볼로냐에서 유벤투스로도 이적을 했고, 지난 경기도 이제 이 새끼가 뒤에서 이제 그냥 상대 골대야까지 드리블 돌파해가지고 패스 줘가지고 골 넣었거든요. 여기에 뭐 바스톤이나 디마르코 이런 선수들도 약간 부상 내지 질병 관련 이슈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스위스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승부 찍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갈 거면 스위스 프렌 쪽. 어느 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독일 대 덴마크. 이거는 뭐 승 아니면 무예요. 결국에는 뭐 그냥 독일 믿고 승 찍던가.
아니면 유로 개같아 하면서 묻히고 치우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형님들 뭐 덴마크가 뭐 이거 독일에서 독일 홈에서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떨어질까. 덴마크가 심지어 그리고 잘하지도 않잖아. 역배는 배제 때리고 승 아니면 무로 그냥 둘 중에 꼴리는 걸로 이제 가야 되는 경기인데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조나단타가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쪽에 주전자원 한 명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다행히도 이제 뭐 호이비에르 에릭센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독일이 낫다고 봅니다. 덴마크가 글쎄요 호일룬의 득점포도 아직까지도 안 터지고 있고 공격진에서의 제가 조별예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진이 약하다. 뭐 수비 괜찮고 미드 괜찮은 거 알겠어. 근데 공격진이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회 공격수들 아직까지 무득점입니다. 뭐 호일룬, 뭐 윈드, 돌베리, 뭐 담스고르 뭐 포함해가지고 뭐 폴센도 있고 참 다 무득점 한 골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일 홈파로 이기지 않을까. 무가 조금 쫄리기는 해. 덴마크 어쨌든 미드진이나 후방은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득점 무승부 막 0대0 막 이런 거 나올까봐 조금 쫄리는데 그래도 득점 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독일 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아르헨티나 대 이제 페루. 아르헨티나는 진출 확정입니다. 진출 승점 6점으로 이미 진출을 확정 지었고 뭐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페루 같은 경우가 뭐 승점 오늘 이기면 4점으로 뭐 어떻게든 비벼볼 만한 사이즈는 나오는데 저는 언더만 볼게요. 언더만. 아르헨티나가 지난 월드컵 때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메시 보자 메타로다가 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루의 공격력으로는 쉽게 뚫지 못한다. 다만 아르헨티나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놀이할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이 정도 보고 캐나다 칠레는 굳이 보면은 캐나다 프렌 쪽으로 봅니다. 해외배당 캐나다로 좀 많이 빠지는데 이게 캐나다가 이상하게 좀 이번 대회 그렇게 뭐 전력이 솔직히 조금 별로 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값은 괜찮고 원래 좀 차는 팀인데 글쎄 왜 이렇게 경기력이 조금 시원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지난 페루전도 조금 시원찮았었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어. 원래 좀 한창 좀 잘 차던 작년에 월드컵 작년이 아니지 지난 월드컵 그 선에 있을 땐 되게 잘했었는데 요즘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 뭐 조나단 데이비드나 저기 알폰소 데이비드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경기력이 좀 애매해서 뭐 아주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굳이 보면 프랜사이드 이렇게 보고요. 저번에 날린 불알 찾은 듯 하다고요. 아니 리듬 형이 요즘 많이 먹었잖아 그래도. 지난주고 뭐 지지난주고 이번 주가 조금 손해긴 한데 아직 뭐 주말 남았으니까 지난주도 많이 먹고 지지난주도 계속 먹었고 이번 주만 좀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화삭대 골로라도 오늘 중간에 우치가 되긴 했었는데 우치래 우천 지연이 됐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약간 좀 굳이 보면 언더 느낌이었는데 뭐 점으로 언더 띄워놨더라고 이 새끼들. 그죠? 내일 똥대똥이라 아유 캐논 대 퀀트릴 선발 매치는 조나탄 캐논이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긴 했어요. 뭐 최근 시애틀전에 7이닝 1실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PTS가 오는데 휴스턴전에 완봉할 뻔했죠. 8.2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음에도 그 다음 경기 빠따 개 구대기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1이닝 7피안타 2피 홈런 8실점 5자책 1이닝 동안 몇 개를 맞은 거야? 홈런도 2방 맞고 어쨌든 개박살이 났는데 사실 디트로이트 경기도 제가 분석하면서 캐논의 좀 불안 요소로 꼽았던 부분이 체력적인 문제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최근에 좀 제구가 좋아지면서 호투를 했었고 뭐 그전에는 제구 불안으로 뭐 4실점 6실점 했던 경기들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좋아지면서 호투를 했지만 휴스턴전에 완봉을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두고 내려갔어요. 진짜 힘 다 빼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연속 안타 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내려갔잖아. 그만큼 이제 완봉을 아웃카운트 하나 냅두고 이기고 있었는데도 이제 내릴 정도로 그 당시 이제 휴스턴전에 힘을 다 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디트로이트전 1이닝 만에 그냥 개쳐맞고 내려갔어요. 역시나 이런 좀 신인급 선수들 역시 좀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본인의 좀
완급 조절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뭐 지난 디트로이트전 평균 구속이 전체적으로 1마일 정도가 이전에 호투했을 때보다 떨어져 있었고 제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떨지 몰라요. 회복할 수도 있지. 나이가 젊으니까 빠르게 뭐 회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또 그렇게 쳐맞고 제구도 안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뭐 안정감이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좀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닝은 어느 정도 소화할 것 같은데 몇 점 정도는 줄 것 같은 사이즈다.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퀀트레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웬만한 경기들 퀄스 찍어주면서 점수도 많이 안 주고 퀀트레도 어쨌든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다른 팀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뭐 스토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될 때까지는 저는 퀀트레는 계속해서 좀 엔간하면 호투 뭐 적어도 퀄스 정도의 기대치는 있다라고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대가 화삭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선발에서 콜로라도가 훨씬 더 지금 캐논 같은 경우 조금 어떨지 몰라요. 약간 발정난 청소년 느낌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퀀트레이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차피 불펜은 둘 다 쓰레기예요. 그건 뭐 동전 던지는 거야 사실상. 뭐 불펜에서 누가 쳐맞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 승에 8점 언더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신시내티. 뭐 오늘 있었던 경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석은 안 했었는데 어쨌든 뭐 1대 0으로 뭐 몬타스고 페런트고 둘 다 호투했다고 해야 돼. 둘 다 빠따가 쓰레기였다고 해야 돼.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1대 0으로 끝났고 내일은 소니그레이 대 이제 스피어스. 당연히 뭐 이름값이나 가락구는 그레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그레이 웬만하면 호투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3경기 전부 7이닝씩 먹어줬었고 점수도 이제 한두 점밖에 안 줬죠. 심지어 감독이 좀 관리를 하는 건지 저 7이닝 막 7이닝 7.2이닝 7이닝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99 이상도 안 던졌어요. 89, 85구 이렇게 던졌어. 그러니까 한 이닝 더 먹어줄 수 있는데도 그냥 내렸거든요. 100구 꽉꽉 채워서 먹은 게 아니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라 뭐 상태도 꽤나 팔팔할 가능성이 높다. 투구수 조절도 최근에 잘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시내티 정도 상대로는 뭐 엔간하면 호투라고 보고요. 스피어스 같은 경우 올 시즌에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6월 중순부터 이제 선발로서 쓰고 있는 투수죠. 선발로서는 이제 피츠버그만 2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선발 데뷔전 올 시즌 데뷔 첫 경기는 6이닝 4실점, 두 번째 경기는 6이닝 3실점. 뭐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줬어요. 제구도 준수하고 뭐 구위가 강력하진 않습니다. 90말 뭐 초반때 나오니까 초중반때 뭐 대신 어쨌든 이닝을 먹어주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 뭐 불안했다 하더라도 뭐 다음 이닝에 다시 좀 다 잡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멘탈적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한답게 좌타자한테 좀 약한데 앵무새 좌타 라인이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고 뭐 골슈나 아레나도가 솔직히 올 시즌에 되게 못하기는 해요. 세인트루이스가. 근데 저런 똥볼류 상대로는 특히나 우한 똥볼 상대로는 골슈 아레나도도 터질만 해요. 뭐 다른 타자들도 그렇고 골슈 아레나도가 최근에 안 터지는데 계속 터지는 경기도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 터지고 근데 요런 똥볼로 상대로는 궁합 자체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선발에서 스피어스가 직전 경기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데 오늘 글쎄 아무리 잘 던져 제가 볼 때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뭐 그거보다 더 맞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앵무새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토론토랑 양키스나 저 필라 와이어밍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토론토 양키스 경기 제가 최근에 분석을 아예 안 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안 한 것 같은데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양키스 반대를 볼 수는 있어도 배팅하기 힘들잖아. 근데 지금 양키스를 찍을 만한 타이밍이 아니어서 제가 계속 분석을 안 했거든요. 실제로 뭐 요즘 성적 형편 없죠. 거의 다 졌잖아 맨날. 그죠? 뭐 이길 때 간만에 빠따 터져서 이기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골라가. 동전 던져야지. 그죠? 내일 베시테 코르테스인데 글쎄 앞선 경기들 빠따전은 후리기도 했고 베시테 코르테스 정도면은 뭐 베시도 양키 상대로 괜찮은 모습이고 코르테스도 토론토 상대로 강해요. 둘 다 뭐 기본적으로 막 선발도 최근에 계속 불안하고 불펜은 기본적으로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뭐 오버가 많이 났는데 내일 같은 경우 선발에서 그래도 꽤나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펜에서도 뭐 이닝을 많이 먹질 않을 테니까 불펜이 점수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언더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토론토 양키스는 굳이 보면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포랑 오늘 슈아버가 빠졌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빠져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야 산체스가 완봉을 했는데도 2점밖에 못 뽑아서 그거 진짜 심지어 그 발로 만든 1점 아니야? 빠따로 친 것도 아니고 2대0으로 간신히 이겼는데 뭐 무니어스 잡밥입니다 솔직히. 이거 뭐 하포 슈아버 있고 필라델피아 원래 타선이면 털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봤잖아. 점수 빠따 개쓰레기인 거 필라델피아 그죠? 그래서 뭐 장담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저는 오히려 산체스가 놀라보다 마이애미 같은 팀 상대로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놀라라서 더 안정감이 이름값에서 있어 보이지만 아니 산체스가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 마이애미 저한 상대로 하나도 못 치고 산체스는 피홈런을 안 맞는 스타일이잖아요. 마이애미가 연타를 어떻게 쳐? 홈런 한번 띵 넘겨야 점수가 나는데 놀라는 그런 타입이 아니란 말이죠. 구위도 강력하지 못하고 뭐 제구나 뭐 구종의 다양성 이런 걸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한 번 얻어 걸리면 넘어갑니다. 놀라는 항상 그게 불안한 투수잖아. 점수 많이 줄 때 그냥 장타 맞고 뒤지니까. 그래서 이 경기 마이애미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필라 대 마이애미도 배팅은 안 합니다. 당연히 어제도 마이애미 프렘 봤지만 배팅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가? 안 가고 말지. 그렇죠? 넘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인가? 캔자스 대 이제 클리블랜드. 어제도 뭐 예상대로 저 누구야 트리스톤 맥켄지가 여지없이 그냥 개쳐 맞았죠. 맥켄지가 갈 걸 그랬나 오바든 뭐 프란이나 승이든 뭔가 불펜을 좀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 클리블랜드가 그냥 그리고 너무 일찍 쳐 맞았어. 뭐 쳐 맞을 건 알았는데 그냥 뭐 3회도 못 끝내고 쳐 맞아 버려가지고 뭐 클블 입장에서 그냥 경기를 벌일 수밖에 없었고 마시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비교적 적당한 호투를 갈겨주면서 뭐 캔자스가 혼자 오바내는 그림에서 뭐 역배랑 뭐 오바까지 내줬는데 내일은 이제 캔자스의 또 에이스 피처인 라간스 대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인 바이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볼은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선발이 박살이 나가지고 믿을만한 선발이 없어요. 제일 믿을만한 놈이 바이비야. 나머지 뭐 저기 뭐 애들 다 초반에 부상 당해 버리고 토미존이고 뭐고 그 누구지? 아무튼간에 기억이 안 나네. 한 부분인데 어쨌든 4연전 시리즈에서 캔자스가 두 경기를 일찌감치 가져갔고 내일도 라간스라서 클블이 솔직히 조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뭐 라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호투 중이죠. 마이애미, 오클, 다저스, 시애틀, 뭐 샌디 뭐 이런 팀들 상대로 호투 중인데 대체로 빠따가 쓰레기거나 좌투수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점이 없는 팀들 위주로 만났어요. 마이애미 오클이 시애틀 상대로 뭐 호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샌디 저한 상대로 쓰레기고 다저스도 뭐 사실 조금 오타니가 그나마 좀 내주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완 상대로 뭐 아주 메리트가 있는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번 시즌 솔직히 그렇게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클벨 같은 경우는 좌투수 상대로 꽤 강한 팀이고 라간스가 제가 봤을 땐 대진운이 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던지는 건 맞아. 대진운도 좋아. 좀 어려울 만한 포인트에서 항상 쳐맞았었거든요 라간스가. 그리고 대진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좀 호투 가다가 오늘 클벨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조금 간만에 조금 혼날 만한 타이밍일 수도 있다. 호투를 한다 하더라도 점수는 몇 점 정도는 줄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호투를 해도 2, 3점까지는 클블이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즈로 좀 보고 바이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호투 구간이죠. 시즌 초반에 흔들렸던 구간은 이미 지난 지 한참 됐고 6월 성적으로만 따지면 2점대입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블랜드가 뭐 카라스코, 뭐 맥켄지 둘 다 지금 아쉽고 라이블리도 살짝 간당간당하잖아.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느낌은 그런 느낌. 로건 앨런도 직전 경기 개 털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믿을만한 선발이 바이비예요. 지금 클블이 여기서 잡아야 돼. 라간스 그 자시고 라간스가 그리고 뭐 클블 상대로 상성이 아주 좋지도 않잖아. 여기서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다가 뭐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바이비가 캔자전에 나쁘진 않았었고 그때보다도 지금 몸 상태가 더 괜찮긴 합니다. 많이 줘야 3점이라고 보고요. 바이비가 양팀이 선발이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가거나 바이비가 약 우위로 간다고 치면은 클리블랜드가 그동안 많이 아껴뒀던 필승조 라인 줄줄이 내보내면은 그대로 굳을 가능성이 높다. 또
캔자스가 뭐 의외로 좀 더 비빈다 하더라도 한 점 차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서 요거는 클리블랜드 역배 프랜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어느 번은 굳이 보면 그래도 언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애리조나 대 오클랜드 오늘 갈렘 복귀입니다. 오늘 갈렘 복귀인데 간만에 복귀인데 제 갈렘 이 복귀전이 조금 사이즈를 잘못 재겠어. 잘 던질라나? 홈 갈렌인데 원정 갈렌 안 매도 홈 갈렌은 원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잘 던져야 되는 뭐 타이밍인 건 맞는데 일단 마이너 리앱 등판, 그러니까 재활 등판은 없었어요 마이너에서. 뭐 그리고 본인 뭐 스스로 뭐 시뮬레이션 게이밍이나 뭐 불펜 세션 뭐 이런 걸로 컨디션을 좀 체크한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뭐 올리겠죠. 괜찮으니까. 그리고 호거네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뭐 방어율 자체는 상당히 낮긴 합니다만 뭐 터지지도 않고 올 시즌에는 경기를 터뜨리지도 않고 꾸역꾸역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피홈런도 어쨌든 간에 꾸준히 좀 주고 있고 볼넷도 뭐 꾸준히 2개 정도씩은 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바비비 BABIP가 2할 2푼이야. 존나 낮으니까 운이 뒤지게 좋다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호거네리스가 맞을 때도 되긴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갈렌이 복귀 전이기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슈어저처럼 존나 복귀 전부터 호투를 갈길지, 저기 누구야 게리콜처럼 그냥 쳐맞으면서 시작할지 우리 아무도 몰라 복귀 전까지는. 근데 어쨌든 호거네리스가 좀 운이 좋았었기 때문에 안 좋을 포인트도 있고 또 상대가 오클랜드잖아. 갈렌이 아무리 그래도 오클한테 복귀 전부터 쳐맞을 사이즈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애리조나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뭐 승이나 배당이 똥배기 때문에 마인까지 이렇게 보고요. 5번째 보스턴 대 샌디에고 이 경기 좀 어렵습니다. 어제는 제가 뭐 에이고 오바 쪽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하우크 대 일단 마이클 킹이야.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뭐 랜디 바스케스가 좀 잘 던지긴 했는데 피베타가 결국에 터져 버렸고 그 이어 나오는 불펜들 둘 다 불펜이 최근에 조금 보스턴 같은 경우 소모가 많았고 샌디는 그냥 불펜이 안 좋고 와이서트가 나와가지고 보스턴이 결국에 터뜨려 버리면서 뭐 9.5바가 나왔는데 하우크 대 마이클 킹 둘 다 그나마 좀 믿을만한 선발들이거든요. 하우크 같은 경우 진짜 최근에 눈물나게 잘 던져주고 있기는 해요. 뭐 지난 토론토전도 꾸역꾸역 잘 막았는데 뭐 잘 던지는 건 확실해. 진짜 잘 던져. 공도 좋고. 근데 체력 소모가 최근에 되게 많긴 했어요. 체력 소모가. 가뜩이나 많았었던 타이밍에 직전 토론토와의 홈 경기 때 그때 평소보다 구속을 1에서 2마일 정도 또 더 끌어올렸어. 거기에 뭐 190 계속 던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샌디에고 빠따감이 지금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생각하면은 뭔가 저는 털린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려도 불안한 포인트가 경기 중간중간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전처럼 압도적인 피칭을 하우크한테 또 기대하기에는 최근에 너무 힘을 많이 뺐어요. 거기다가 불펜 같은 경우 오늘 뭐 와이선트 개 털렸고 내일은 물론 보스턴이 그 전에 불펜 소모가 많았었기 때문에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불펜을 되게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붙었다면 오바 나왔잖아. 토론토 시리즈 때. 그래가지고 오늘도 와이서트 말고는 이제 뭐 떨궈져 올려가지고 나머지 필승조들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우크가 완전히 털리지도 않을 것 같고 불펜도 좀 최근에 쉬었던 애들 쌩쌩한 애들 나오면 더 잘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마이클 킹 같은 경우는 지난 워싱턴전에 털렸어요. 수비 에러에 내야 안타에 땅볼 수비 사이로 다 빠지고 결국 그렇게 뭐 막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두 타자 내보내니까 결국에 또 안타 하나 큰 거 맞고 그러면서 그냥 개박살이 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 자체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 마이클 킹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리고 삼진을 잘 잡기 때문에 뭐 또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인 거고 위기관리 능력이 나쁘진 않은 부분이니까 지난 경기는 에러에 내야 안타에 땅볼 빠지고 그게 한 이닝에 다 쳐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보여줘서 저는 글쎄요 되게 애매한 경기인데 굳이 보면 샌디에고 프렘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이 경기는 솔직히 언더오바도 그렇고 승패도 굉장히 좀 어려워. 샌디 프렘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으로는 안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템파베이 대 와싱턴. 어제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템파베이. 제가 예측했던 대로 선발에서 딱 우위를 잡고
뭐 불펜에서 또이또이하게 한 점씩 주고 뭐 끝난 부분이었죠.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선발들이 둘 다 더 잘 던졌어요. 그 미첼 파코도 5이닝 2실점. 저는 3점까지는 줄 줄 알았는데 2실점으로 막았고 또 그 새끼 이름 뭐였더라? 그 새끼 애플린도 무실점까지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무실점 피칭을 해주면서 뭐 템파가 뭐 무난하게 불펜 싸움 가서 승리를 거뒀는데 내일 이제 서발레 대 제이크업인 일단 서발레는 이닝을 길게 못 먹어요. 지가 잘 던지던 못 던지던 거기다가 피홈런 같은 경우도 계속 하나씩은 허용하고 있죠. 점수도 뭐 이닝도 많이 못 먹는데 점수도 몇 점씩은 주고 있는 부분에서 템파가 뭐 불펜을 4이닝까지 먹어줘야 되는데 뭐 제일 믿을만한 아담도 오늘 나와서 뭐 연투를 했기 때문에 내일 뭐 다른 애들 좀 쉴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보다는 내일 경기가 마운드가 템파베이가 확실히 좀 불안한 타이밍이라 보고요. 워싱턴도 점수는 오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어 보이고 이게 제이크 어빈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빈이 지난번에 애리조나전에 한번 털린 좀 부진 이후로 바로 이제 쿠어스에서 호투하면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애리조나전 제외하면 계속 잘 던졌어요. 계속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는 애리조나전에 이어서 직전 콜로 원정 경기에서도 평균보다 이제 평균 구속이 1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해요. 하필 애리조나전에도 원래 던지던 것보다 구속이 조금 떨어지면서 4점이나 주면서 좀 원래 잘 던졌지만 쳐맞았는데 뭐 콜로전에도 구속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호투를 하긴 했어. 또 쳐맞았으면 오늘도 불안하다고 봤을 텐데 쿠스에서 호투를 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조금 힘이 빠진 건지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앞선 두 경기가 이번 시즌 중에 가장 낮은 평균 구속이었습니다. 앞선 두 경기가. 그래서 오늘 이러다가 꼭 쳐맞는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을 때 어빈이 잘 평소처럼만 던져주면 제가 볼 때 워싱턴이 유리해요. 그래서 워싱턴 프렌 쪽으로 일단 보긴 하는데 뭐 어빈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타이밍인데 뭐 양쪽 선발 다 그렇잖아요. 근데 7.5를 줬어요. 오늘 빠따가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오바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일곱 번째 애틀란타 대 이제 피츠버그. 오늘은 뭐 애틀란타가 가볍게 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튼이 호투를 했죠. 나는 그렇게 이닝까지도 길게 먹으면서 호투를 할 줄 몰랐는데 저는 6.2이닝 먹었나 오늘 모튼이? 6.1이닝 6.1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뭐냐 피츠버그 상대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제 분석대로 거기에 마틴 페레즈가 역시나 어려움이 있었고 뒤에 뭐 떨거지 불펜 나왔는데 애틀란타가 퇴근 스윙 갈기더라고요. 오바 가신 분들은 진짜 어이없었을 거야. 그 새끼 방어를 10몇이었는데 3이닝 무실점인가? 아무튼 간에 올테인가 없어. 물론 저는 뭐 마인으로 갔지만 내일 프리드 대 스킨스는 까봐야 알아요 이거. 프리드야 당연히 호투할 가능성이 높은데 스킨스가 어떨 줄 모릅니다. 스킨스가 볼스킨스가 물론 뭐 100마일 9위 뭐 보더라인 피칭가 뭐 거기에 변화구도 좀 꽤나 날카롭기 때문에 트란타가 전혀 못 건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닝을 몇 이닝까지 소화해 주느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해. 털릴 것 같진 않아요. 많이 줘야 2점 정도 줄 것 같은데 이닝 소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츠버그 경기는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만 선발이 몇 이닝을 먹어주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 뒤에 불펜 믿을 만한 놈이 2명 말고는 없어요. 배드나 부상 IL 올라가고 나머지 뭐 또 몇 명 필승조도 지금 IL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프먼하고 오늘 나와서 던졌었던 홀더맨 둘밖에 없어. 나머지 애들 다 레벨 5 이상이야. 나오면 그냥 무조건 쳐맞아요. 오늘처럼 퇴근 스윙 갈기지 않는 이상. 근데 스킨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처음으로 7이닝을 먹었습니다만 원래 항상 좀 6이닝 정도? 그 정도를 좀 먹었었거든요. 오늘 또 상대가 애틀란타기 때문에 5이닝 막 무실점 이렇게 내려가면은 무실점을 했지만 팀은 질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서 쳐맞아가지고. 근데 7이닝 정도 던지거나 한 6.2이닝 막 이 정도까지 던지면 뒤에 한 2이닝 정도는 피치가 어떻게 막아볼만 하거든요. 그게 좀 애매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승패로 갈 거면 애틀란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틀란타로 가되 그 스킨스의 호투가 무서우면 언더로 찍어야 됩니다. 언더로. 어쨌든 근데 두 라인 다 뭐 애틀란타 승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언더 같은 경우 피치가 불펜이 이제 빵빵 터질 수도 있어.
쓰레기 같은 애들 나오면 스킨스가 뭐 5이닝 무실점 해도 뒤에서 막 비기닝 한 2번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불안하기는 해. 근데 귀신같이 호투해가지고 막 좀 프리드가 막 2점 주고 스킨스가 한 점 주고 뒤에서 틀어먹을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라인으로 좀 그래도 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저 경기가 스킨스가 왜 이렇게 무섭냐. 원래 스킨스 나왔을 때는 반대 안 찍는 게 좀 마음 편하긴 하거든요. 워낙 볼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러키 드 컵스 어제 뭐 미러키 승에 언더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뭐 4대2로 미러키가 그래도 승리를 좀 가져갔었는데 좀 타이트하긴 했죠. 뭐 미러키 같은 경우도 말루런 한 방에 그냥 점수 4점 다 냈고, 또 미러키의 어제 제가 분석할 때 불펜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말루 상황에서 이제 다행히도 막아가지고 불펜에서 어떻게 좀 잘 지켜가지고 또 승리를 거뒀는데, 글쎄요 내일 일단 마이어스 대 스틸. 일단 마이어스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미러키도 지금 어쨌든 뭐 투수진이나 전체적으로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마이어스가 뭐 땜빵 투수로 되게 잘해주고 있기는 해요. 특히나 최근에는 제구까지 잡히면서, 이전에는 뭐 처음에 메이저리그 올라서 이렇게 던질 때는 이번 시즌 처음에 피홈런도 많고 점수도 많이 내줬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총 25이닝 2실점입니다. 구종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뭐 공이 빠르진 않지만 무브먼트도 괜찮아서 제구가 되는 지금 타이밍은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뭐 제구가 안 됐을 때 시즌 초반엔 개박살이 났지만 뭐 어쨌든 간에 올 시즌 컵스 상대로는 한창 안 좋을 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3이닝 4실점 2피홈런 개박살이 났었고, 뭐 지난번에 그리고 제가 샌디전의 분석 때도 뭐 예측이 좌타자한테 강하고 우타자한테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한 투수임에도 우타자한테 약해요. 좌타자한테 강하고. 근데 그때도 제가 그래서 샌디가 좌타라인 세니까 뭐 언더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제가 컵스의 좌타자 벨풍기 말고는 딱히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마이어스 컵스 상대로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좌타자 상대로 세고 우타자 상대로 약한데 컵스는 벨풍기 말고는 좌타가 개쓰레기 같아요 지금. 뭐 터크먼도 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상성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스틸 같은 경우는 5월 말 이후로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샘프전에 홈런 2방을 맞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뭐 5경기 연속 피홈런이 없었었고 볼질도 잘 안 하죠. 삼진도 잘 잡고 이번 시즌 미러키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이미 한번 붙어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애초에 좌완이어서 미러키가 상대하기 좀 빡세요. 미러키가 좌완 상대로 너무 안 좋잖아. 그런 부분이라 오늘도 호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스틸이 애초에 구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애초에 90마일 초반대 공이잖아 패스트볼이. 거기다가 뭐 패스트볼 슬라이더 거의 투피치에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상대할 만도 하긴 해요. 미러키가 구종이 좀 다양하거나 아니면 구위라도 셌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아니잖아. 스틸이 좌원이긴 한데 뭐 최근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발에서는 둘 다 뭐 기대치가 적당히 있는 것 같다. 대신 요 경기를 제가 보는 포인트는, 어제도 제가 미러키 불펜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막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도 믿었거든요. 승 언더로. 오늘은 진짜 불안해요.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도 말로 상황에서 간신히 막으면서 버텼지만 또 맥일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내일은 맥일 못 나올 겁니다. 거의 100%못 나올 것 같고, 허드슨 정도 제외하면은 나머지 필승전들 최근에 너무 많이 있었어. 나와도 맞을 가능성이 높고 안 나오면 다른 애가 나올 건데 그거 자체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컵스가 불펜 싸움에서 유리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제 리그에서 제일 불펜 쓰레기 같은 팀인데 그잖아. 근데 미러키의 지금 불펜에 대한 소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불펜 싸움 가면 컵스가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컵스 승이나 프랜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온오버는 패스. 그리고 샘프 대 다저스. 오늘 개억가당했죠. 다저스 오탄이 존나 억가당하고 마지막 트라이넨 때도 존 이상하게 주면서 진짜 심판들 물론 저는 어제 다저스 경기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다저스 경기 잘 분석 안 해가지고
개 억가를 당했는데 내일 일단 글라스노우입니다. 글라스나우가 등판하는 경기고 샘프 같은 경우는 뭐 오프너 나와서 뒤에 뭐 또 하워드 이런 애들 붙이거나 뭐 어쨌든 불펜데이 느낌으로 좀 갈 텐데 뭐 글라스나우를 의심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잘 던져야 되는 경기고 잘 던질 거고 또 어제 심판 관련 좀 억가가 다저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뭐 보상 판정이나 정상적인 판정이 나온다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다저스가 올 시즌 상대팀이 오프너 전략이나 뭐 불펜데이로 나왔을 때 1승 4패입니다. 근데 요 데이터가 누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본 거거든요. 직접. 왜냐면은 5월달에 막 그 신시내티 상대도 그렇고 애리조나 상대도 그렇고 막 이상한 오프너들 나와가지고 헛짓거리는데 다저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졌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 다저스가 막 흐름이 아주 좋았던 때는 제가 아닌 걸로 좀 기억이 좀 되긴 하는데 좋았다가 그때 꺾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근데 어쨌든간에 저 오프너 전략이 나왔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 1승 4패야. 승률이 20%입니다. 그게 불안해요. 그게. 근데 그 마지막 오프너 상대했던 게 한 달 전이긴 하거든요. 꽤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좀 뭐 문제가 좀 개선됐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요소는 조금 있지만 이거 아무리 그래도 글라스나우를 무심할 수는 없고 샘프 같은 경우 더군다나 최근에 불펜 소모가 많습니다. 뭐 도발 같은 경우도 최근에 4경기 중에 3경기나 등판하기도 했고 뭐 다른 불펜 필승조들도 비슷하게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뭐 아주 상태가 싱싱한 불펜들이 올라올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레벨이 높든가 뭐 레벨이 낮아도 좀 체력 소모가 있는 애들이 올라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다저스가 잡아야 되지 않나. 다저스 승 요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